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차 조사 때 못 물었던 질문을 2배나 많은 그런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재명 대표 어제 저녁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출석 때 가져왔던 33페이지짜리 이 검찰 진술서를 똑같이 이번에도 던져놓고 거의 묵비권, 진술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이재명의 말은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검찰이 궁금해하는 것을 답할 능력도 자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포자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이 밤 10시 40분이 가까워서 나왔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9시부터 이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고치고 하는 작업을 끝낸 뒤 나왔습니다. 1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23분쯤 들어갔으니까 11시간 정도 받았는데 점심은 곰탕을 먹었다는데 저녁은 걸렀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밥이 들어갑니까? 검찰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자포자기. 자, 검찰은 이제 다음 주 구속영장을 칠 예정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지청 의혹과 함께 묶어서 영장을 칩니다. 이제 민주당은 또 방탄국회 하겠죠. 아무튼 이재명 대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어제의 일들이 술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 검찰이 이 3차 조사를 요구했을까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 물어보라고 말한 뒤 차를 타고 떠나면서 동문에서 잠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3차 조사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칩니다. 니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이 또 할 거야. 또 그 뭐 진술서인가 뭔가 가지고 진술 거부할 거 아니냐. 바로 칠 겁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충실히 준비한 신문사항을 신속히 신문하자고 했고 조사 방식은 통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대사건 피조사자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사의 신문에 갖가지 이의제기를 하며 오히려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본인의 기존 발언이나 진술서 내용과 배치되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질문한 것이다. 팩트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다음 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대장동 위례 비리 혐의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전국의 긴장은 최고조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 아무튼 어제 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열이 받은 모양입니다. 이 밤 9시에 조사가 끝난 뒤 1시간 30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나와서 기자들에게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고?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못합니다. 왜? 자포자기 같습니다. 아니 일반 뭐 살인사건, 살인자나 뭐 강간범이나 폭행, 조폭들이 검찰에 불려 들어오면 야, 너 몇 시에 어디 있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의견을 묻는 겁니까 그게? 아니 이런 식이면 이재명 흉내내가지고 이제 모든 범죄자들은 아이고 검사님 그거 묻지 마세요. 난 말 안 합니다. 진술서 보세요. 다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좋은 거 가르칩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 여야도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왜 검찰에 출석해야 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듯하다.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언론 앞에서 민생을 읊어대고 수사를 비난한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진술은 듣지 못했고 그저 출석 체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소 분간도 못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 민생을 운운하나?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방탄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놔주며 국회를 협처의장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반복되는 조작 수사에도 이 대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망신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야당 대표를 상대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현동 사업에 대해 말을 안 하는 게 범죄의 증거인가? 검찰은 증거도 없이 언론에 대고 피의사실 공표하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백현동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게 범죄 증거인가? 이게 중앙일보가 굉장히 이재명을 아프게 만든 기사입니다. 아니 백현동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말을 이재명이 딴 거는 자기가 유리한 거는 막 툭툭 막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백현동이 오히려 대장동보다 쉽게 수사해서 이재명을 사법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 어젯밤 보인 행동들을 보면 사실상 본인의 구속을 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